특히 저희가 오늘 의원님 모신 이유는 그 강혜경 씨. 네. 강혜경 씨가 사실은 고민도 많고 인간적인 고뇌도 있었고 그래서 국감 출석 여부를 둘러싸고 상당히 고민하고 있었는데 무사히 국감장에 모시는 것까지가 의원님의 어떤 그 역할이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 들었는데 실제로 강혜경 씨하고 어떻게 소통을 좀 하고 계시고 있나요? 제가 어떤 제 역할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고요. 네. 확인해도 되는지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이 정도로 네. 말씀드리고요. 네. 제가 강혜경 씨와는 거의 직접 소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신분으로 네. 지금 굉장히 그 고민이 많고 부담이 큰 분을 만나는 것이 자칫 더 부담을 드릴 수 있어서 가급적이면 그분을 신뢰하는 분을 통해서 소통을 해왔고요. 오늘 이제 오후에 출석을 하실 텐데 제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그리고 이제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는 직접도 소통을 했습니다만 제가 알게 되고 알아가고 있는 이 강혜경 씨는 매우 씩씩한 분이시고 그리고 말씀이 되게 명확하세요. 솔직 담백하게 거침없이 말씀을 하세요. 뭐 거침없다는 것이 뭐 책임 못질 말씀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상대를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그런 힘이 솔직한 그런 표현, 네. 담백한 표현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자료 판단이 굉장히 신중하세요. 보도가 네. 이제 뭐 꽤 자주 나오긴 합니다만 강혜경 씨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비하면 정말 더디게 공개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과거의 일이 지금 뭐 녹음돼 있거나 네. 또는 텍스트 형태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네. 본인이 이해가 됐을 때 네. 그럴 때 이제 언론의 요청이 있으면은 예. 제공을 하거나 이런 예. 식으로 대응을 쭉 하고 계세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도 신뢰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다부진. 네. 네. 그리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명징하게 확인한 후에 그 내용을 이제 언론 또는 뭐 국회의원을 통해서 이게 공개되도록 하는 네. 조치를 하고 있다. 오늘 오후에 출석해서 어떤 발언을 하실지 정말 주목이 됩니다. 그런데 네. 그에 앞서서 오늘 오전에 상당히 많은 단독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예. 강혜경 씨의 녹음 파일을 입수한 언론들이 앞다투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네. 안타깝게도 취재편이 좀 확보를 못했습니다. 네. 일단 너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하나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SBS 보도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와 꿈 이야기를 하면서 윤핵관 문제를 상의했다. 네. 이게 도대체가 어떤 거냐면요. 이거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 제공인데요.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와의 통화 내용입니다. 내가 그 사모한테 좀 심한 얘기를 했는데 김건희한테 뭐라고요? 라고 강혜경 씨가 물으니까 저번에 꿈이 안 좋은데 그 꿈이 뭐냐 해서 내가 권성동이, 장제원, 윤한홍이가 총장님 펄펄 끓는 솥에 삶아먹고 있다 했지. 네. 네, 적중하셨네요. 내가 말하는 게 맞았다 아니냐고. 그러니까 놀라서 대안이 없다 하면서 막 내보고 인사를 다 할 거냐고, 다 하겠냐 하되 내가 그걸 안 한다 하니까 그럼 어쩌냐고 막 내보고 성을 내대. 그걸 시키는 대로 말을 듣지. 그러면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의원님? 이게 윤핵관들이 윤 대통령을 펄펄 끓는 솥에 삶아먹고 있다라는 네. 꿈 얘기를 했다는 건데 혹시 이거 들으셨습니까, 의원님? 네. 이 녹취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나왔을까요? 와. 네. 아무튼 네. 김용민 의원님 저한테 보도가 확보된 됐으니 것- 제가 뭐 거짓말을 할 수는 없어서 이 통화는 사실이고 보도된 대로 2021년 12월 13일자 그 명태균 씨가 먼저 전화를 걸어서 이루어진 통화임이 맞고요. 이 당시는 이 지금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문고리 3인방에 빗대서 지금 윤석열 당시는 후보죠. 그 주변에 막강한 실력을 행사했던 사람으로 3인이 거론이 됐던 때입니다. 네네. 이 당시가 예. 2021년 12월이 예. 그게 이제 뭐 장제원, 네. 윤한홍 그리고 권성동 네. 이 세 명 이렇게 언급된 이 사람들이 맞고요. 이때는 이 세력과
이준석 당시 대표하고 굉장히 첨예하게 갈등하던 때였죠. 때였죠. 예, 윤핵관. 네. 예. 그때 지금 명태균 씨의 이 말을 들어보면 김건희 여사는 윤핵관과 이준석 대표 간의 갈등을 매우 우려하고 있었던 것 같고 예. 명태균 씨는 윤핵관을 멀리해야 한다는 조언을 했던 것으로 읽힙니다. 예. 그리고 명태균 씨는 일관되게 그 예. 윤핵관들 때문에 말아먹었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들을 해오고 있어요. 저희가 뭐 여전히 명태균 씨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네. 상황을 봤을 때 이준석 대표나 네. 명태균 씨가 그 당시 윤핵관하고 뭐 갈등 관계, 네. 좋게 말하면 갈등 관계, 또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까지 했다는 것을 미뤄볼 때 네. 심각한 수준의 권력 투쟁을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윤핵관 대 명태균 간에 상당한 네. 권력 관계, 그러니까 그 알력 싸움이 있었다. 네. 그런데 지난번 뉴스토마토 죄송합니다. 뉴스토마토 보도에 따르면 그때도 강혜경 씨하고의 통화 과정에서 그 김영선 의원에 대한 공천이 이제 그 불가한, 그러니까 김종양 의원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게 윤핵관들의 뜻인데 본인이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해서 네. 했더니 뭐 대통령이 나는 김영선이다 일하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그건 않았습니까? 2022년 상황이고. 상황. 그러니까 대선에서 예.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이후에 예. 그리고 명태균 씨가 이 윤석열 당선에 기여했다고 스스로는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그랬을 개연성이 보여요. 네. 지금 윤핵관들과의 권력 투쟁이 있었지만 네. 결국은 이준석 대표도 예. 선거 전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윤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가 내준 숙제를 일부 풀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당선됐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제가 볼 때 봉합이 된 거예요. 봉합이 되면서 명태균의 입지도 대선 이제 본선이 치러지면서 굉장히 강화됐을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네. 그리고 그 힘이 그대로 연장이 돼서 예. 적어도 지선과 그러니까 예. 그해 6월에 있었던 지선과 보궐선거, 예. 김영선을 당선시킨 보궐선거까지 이어진 것이고, 그래서 그 김영선 공천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때 명태균 씨는 이제 자신의 힘으로 돌파해서 결국 의원까지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 주장은 지금의 주장이 아니라 예. 그 당시 녹취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장선상에서 보면 2021년 12월에 다툼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은 너무 이해가 잘 돼요. 김건희 여사랑 윤석열 당시 후보가 이거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네.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이 명태균 씨는 지금 윤핵관들이 총장 그러니까 네. 윤석열 후보를 가마솥에 펄펄 끓여 먹고 있다. 뭐 겉으로는 떠받드는 것 같지만 네, 빼먹을 그런 생각만. 심산으로 지금 윤석열 후보를 망치고 있다라는 조언을 이렇게 한 겁니다. 꿈 해몽 대화의 방식으로. 예. 그러니까 사실 이 얘기가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한 이준석 의원도 뭐 꿈 얘기 운운했는데 그게 이 얘기가 아닌가. 꿈 얘기를 한 번만 했을까요? 여러 번 했습니까? 모릅니다. 저는 모르는데 예. 자주 명태균 얘기합니까? 씨의 이 대화 방식이 조금 독특해요. 비유를 굉장히 잘해요. 네. 개 비유도 있었고, 개, 말, 닭 이렇게 주로. 예. 네, 토끼 거북이도 등장하고. 토끼 거북이도 나옵니까? 그거 이제 보도 여러 차례 됐는데 네. 그 토끼와 거북이가 예. 뭐 경주를 하면 누가 이기겠냐 뭐 그런 얘기 그러니까 저한테도 이제 했었습니다. 예. 어떤 이면을 보면서 예.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말재주가 있는 분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사실 뭐 꿈을 한두 번 얘기한 거, 근데 이게 사실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네. 방식으로 김건희 여사 뭐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실제 이 사람이 이런 꿈을 꿨는지 안 꿨는지는 알 수가 없는 노릇이고 네. 이런 발언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걸 딱 저기 그 참. 안진뱅이 주술사 얘기는 예, 이제 일부 나왔습니다. 보도가 나왔잖아요. 예. 이제 그런 대화를 하면서 김 여사하고 가까워졌다라는 이제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런 얘기를 명태균 씨가 그 당시에 많이 하고 다녔고 첫 만남 그 얼음에 네네. 처음 만날 때 본인이 들은 말은 뭐 조상의 공덕을 받아서 태어나신 네. 분이다. 뭐 이런 덕담을 이제 김 여사가 예. 명태균 씨에 했다고 하는 거고 명태균 씨가 거기에 대한 이제 답사 개념으로 뭐 앞을 못 보는 장님 앞을 못 보는 무사 네. 윤석열 총장 네. 그리고
여사는 다니지 못하는 주술사. 그러니까 주술사가 시키는 대로 무사가 칼을 휘두른다. 이제 이런 관계를 예. 얘기를 해서 김건희 여사가 매우 흡족해했다. 예. 더라. 지금은 카더랍니다. 예, 예. 그 부분을 아직 그 명태균 씨가 그 뭐 인정하지는 않고 있어요. 예. 제가 아는 바로는. 근데 그런데 뭐 부인도 안 부인도 안 하고 예, 있고요. 예. 명태균 씨로부터 들었다는 다수의 사람들이 예. 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런 관계고 지금 2021년 12월 13일 이 발언에 보면 김 여사가 이렇게 좀 갸우뚱하다가 명태균 씨의 조언을 강력하게 듣고 있는 상황. 네. 그래서 그러면 당신이 인사하실래? 뭐 이런 제안까지 받았다고 이제 명태균 씨가 이 통화에선 얘기하는데 이거 뭐 믿기는 어렵죠. 예. 과장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자, 그리고 또 오늘 MBC 보도가 또 나왔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김영선 의원과 그 강혜경 씨가 나눈 작년 5월 2일 통화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명태균이가 바람을 잡아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돕느라고 벌어들인 돈의 대부분을 거기다 다 썼다. 네. 그리고 이 통화에서 그 본부장님은 이제 명태균 씨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본부장님은 우리가 대선 여론조사를 해서 의원님 공천을 받아왔다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니까 김영선 의원이 맞아. 그러니까 수긍하는 긍정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의원님 혹시 들으셨습니까? 이건 직접은 못 들었는데요. 네. 이건 그 어느 국감장에서 예. 이 구체적인 내용을 강혜경 씨가 또 증언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김영선 의원의 공천은 확실히 명태균 씨가 대선 여론조사 3억 6천 네. 그 여론조사를 해주고 받은 어떤 대가라고 한다면 그건 뭐 이미 나와 있는 걸로도 그러니까요. 대선 직전 9일 동안 그 면밀 조사라는 이름으로 여론조사가 실시되잖아요. 비공표된 것. 네. 그 이제 표본이 일반적인 여론조사 2배 이상이고 최대 뭐 6천 샘플까지 해요. 네. 그리고 그건 본인 스스로 이게 그 매우 중요한 여론조사임을 명태균 씨가 강조하고 네. 그게 윤석열 후보를 위한 것이 아니면 그게 왜 만들어집니까? 네. 그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예. 자, 의원님 그리고 또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출연을 하는데요. 네. 경향신문 단독 보도입니다. 이준석 당시 대표죠. 김영선 전략공천 대가로 민주당 후보를 이기는 여론조사를 가져오라고 했다. 그런 내용이 2022년 4월 2일 전화 통화에서 나온 건데요. 명태균 씨하고 강혜경 씨하고의 통화 내용인데 이준석이가 공표조사나 비공표라도 김지수를 이기는 걸 가져와라. 라고 말을 했다. 그러면 전략 공천을 줄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건데요. 관련해서 이제 여론조사 유선 비율을 좀 많이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100% 정도 신청을 했고 관련해서 명 씨는 유선 전화를 해서 의창구 이번에 보고 또 바로 신청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 이준석 의원은 관련해서 다 반박하고 부인합니다. 본인은 전략 공천 관련해서는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라고 반박하고 네. 있는데 혹시 이 내용도 들으셨습니까? 네, 듣긴 들었는데 네. 여기서 말하는 김지수는 민주당 후보 김지수 후보를 말하는 당시의 그 네. 경쟁했던 네. 거고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당시에 그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에게 한 말이잖아요. 전화를 통해서 예. 네. 이런 말을 했던 것은 이제 사실이고 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이준석 대표로부터 전략공천 해준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강혜경 씨한테 전언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이준석 대표의 입장을 들어봐야죠. 네. 어쨌든 이 부분도 불법 혹은 위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찾아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네, 이때 전화 통화가 이제 대선 직후인 4월 초고 네. 예. 그리고 김영선 후보로 확정되는 게 5월 10일인가 그래요. 윤상현 그렇죠. 공관위원장이 공식 발표를 하죠. 해서 오후에. 보도자료 나온 게 5월 11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날이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죠. 네. 예. 그러니까 한 달하고 일주일 약 5주 후에 그 결국은 김영선 후보로 결정이 이제 확정이 되는데 네. 그 과정에서 그 이준석 대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뭐 이것만 봐서는 알 수는 없죠. 실제로 이제 여론조사를 보고 이거면은 전략공천 되겠어라고 뭐 믿고 했는지 네.
또 다른 힘이 작동을 했는지 저는 기본적으로는 2022년 6월 보궐선거 김영선 당선은 그 명태균 씨가 이미 말한 대로 네. 이 그 공천 확정 직전에 5월 9일에 통화한 게 이미 공개돼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 김 여사하고 담판을 지은 걸로 나와요. 김 그리고, 여사? 예, 그 대통령한테도 전화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예. 대통령이 김영선이라 하되 그게 이제 예, 그날 그렇죠. 이루어진 거고. 그리고 맞습니다. 나서 이제 발표가 된 거고. 예. 그러니까 이거죠. 오빠한테 전화 왔죠. 뭐 다 잘 될 거예요. 그날 얘기하시는 거죠. 그거는 강혜경 씨가 하는 말이고 녹취로 공개된 적은 녹취록은 없어요. 없어요. 예. 그리고 그건 언제든지 저는 녹취록으로 공개된 게 아니면 이게 제 기억이 안 남더라고요. 그리고 그 장면들이 하도 여럿이라 그래. 사실 예. 그 시계열로 이렇게 쭉 정리하는 게 쉽진 않아요. 근데 하여튼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 그런데 4월 초에 뭐 이 대표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건 명태균 씨 주장인데 그게 실제로 이 힘이 작동됐는지 아니면 네. 다른 힘이 작동됐는지 힘이 같이 호응을 해서 작동을 했는지 그건 모르는 거죠. 네. 저는 하여튼 대통령 부부의 힘이 저는 본질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이준석 대표도 따라갔는지 도움을 줬는지 그거는 이제 본인이 해명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